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요, 이제 수원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요, 수원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수원시에서 작년에 주민 제한 방식에서 공모 정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2025년 10월 17일 날 이제 선정을 했죠. 모두 30개 구역이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을 빼고요, 경기권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어디냐? 우리가 이제 안양하고요, 이제 수원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원에 대해서 우리가 해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원시의 주요 역세권 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원시의 경우는 보통 이제 무엇을 가지고 보고 있냐면요, 이제 역세권 주변을 통해서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수원시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이제 핫한 지역이 어디냐? 수원에서 보면 8달구 5만동을 보면 월드컵 1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동선하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있죠. 이 신분당선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가장 핫한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원시에서는 모두 30개 구역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이제 추진 경위가 이렇게 있는데, 잠깐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도시정비법에서는 주민 제한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주민 요청, 그래서 주민들이 일정한 동의를 받아서 최소 50%요, 동의를 받아서 수원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제한 요청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수원시의 어떤 돈으로요, 수원시가 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역을 지정해 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래서 수원시에 보면 2024년 7월 16일 날, 작년이죠. 그래서 수원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의 일부를 개정을 했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후보지 공모라고 하는 것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입안 요청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안 요청제로 했어요. 그래서 주민 제한형이 있고요, 주민이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수원시에. 그래서 입안 요청형으로 해가지고 작년에요, 9월 25일 날 후보지 공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후보지 공모가 나올 때는 한 8군데 정도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30군데가 선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수원시에 있어서 주택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요 30개 구역이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아야 될 것은, 수원시에 와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요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냐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2024년 9월 25일, 작년이죠. 그래서 선정 공고, 주민 제한 공고를 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월드컵 1구역의 경우에는 여기서 뭐 쪼개기 했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워낙 급하게요 공지가 돼가지고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아무리 3층이어도 원칙적으로 입주권은 한 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 여기 1층은 갑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을로 되어 있고 3층은 병으로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건물은 하나이지만 여기서 입주권이 각각 한 개, 3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는 이것이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9월 25일은요, 나중에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25일 날이요, 이것을 3개를요 다 각각 따로따로 등기를 해가지고 분할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3개의 입주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1개만 인정하겠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행위 제한 공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위 제한 공고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방금 앞에 봤을 때 10월 17일 날 이것을 뭐를 했느냐? 수원시에서 30군데 구역을 지정을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승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비구역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구역으로 선정이 됐지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수원시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10월 17일 이후부터는 뭐를 못하냐? 일정 기간을 정해요. 그래서 기간을 여기서 보면 기간을 정해서 뭐를 못하게 되냐? 예를 들어서 토지를 분할한다거나 신축한다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행위 제한 공고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 제한 공고문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시일로부터 언제요? 3년이고요.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소 4년간은 뭐를 못하냐? 여러분요, 토지를 다시 건물을 쓸어버리고 신축하거나 이런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토지를 분할하거나 그걸 못해. 이런 경우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의 재산권이 한쪽으로는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침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빠른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언제까지요? 내 재산권의 침해를요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다? 빠른 정비 사업의 진행이다. 그 빠른 정비 사업의 진행에는 뭐가 중요하냐? 주민 간의 합이 중요하다.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후보지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될 때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는 5년 안에 정비구역을 지정받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4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대 몇 년이다? 최대 5년까지. 최대 5년까지는 신축이라든가 토지 분할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입안 요청 방식이 하나 있고 입안 제한 방식이 하나 있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절차가 다 똑같은데 여기서 보면 용역사를 선정하거나 정비계획안을 누가 만드냐 그러면 결국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입안 요청의 경우는 수원시에서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입안 제한의 경우 제한을 할 경우는 이때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차이는 뭐냐면요. 수원시에서는 이번에 이제 공모 방식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안 요청을 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입안 제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수원 월드컵 1구역 같은 더블 역세권이죠. 입지가 아주 깡패 중에 깡패란 말이죠. 이렇게 수원 월드컵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수원에 와가지고 축구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월드컵 1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신탁 시행자 방식으로 가요. 그러면 신탁 시행자 방식으로 갈 때는 이때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면 신탁 시행자 방식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구역 지정 동의까지 같이 봐버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월드컵 1구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조건부라고 하지만 그 조건부는 요청 방식은 안 되고 제한 방식만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월드컵 1구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탁 시행자 방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 1구역 같은 경우는 신탁 즉 한국 토지 신탁에서 들어와서 이제 신탁 시행자 방식으로 할 것인데 그때 한국 토지 신탁에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동의를 받으면 신탁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고 동시에 구역도 같이 지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경우는 신탁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드컵 1구역 같은 경우 이것은 요청 방식, 즉 주민이 요청하는 입안 요청 방식과 동일하게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이익이 있겠죠. 프리미엄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여기서 입안 제한의 방식의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후보지 이제 30군데가 동의가 됐고 이게 뭐 반대 민원이 심한 구역으로서 주민들 간의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봐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수원시에서요. 가장 문제가 뭐냐? 입안 제한형으로 해놓고 여기서 뭐냐면 반대 민원이 심한 구역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 간의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민 요청 방식은 수원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수원시 공무원들이 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역을 지정해 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원시 주민 시민들의 전체 세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대가 있으면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주민 제한 입안 제한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 스스로가 뭐를 만들어서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출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요청하는 거란 말이죠. 제안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반대 민원이나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는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도시정비법이라든가 동시행령 시행규칙이라든가 경기도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수원시 도시정비조례 어디를 봐도 이 제한형인 경우, 입안 제한형의 경우는 여기에서는 뭐만 나왔냐? 토지 등 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다음에 토지 면적이죠.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딱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 입안 요청 방식에 의한 것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 주민 간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또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원시가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주민들 간의 수기가 필요하다. 이건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 또 저기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반대하면 되나 보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이것은요, 참 불씨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안 제한형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정량적 평가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역 지정을 요청하면은 일단 수원시에서는 60일 이내에 가부를 판단하고 한 달을 더 연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90일 이내에 구역을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민들 간의 수기라든가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 이것은 정성적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그런 멘트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에서 주민 갈등을 완화시키고 주민 간의 합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그래서 여기는 요청 방식이나 있고 입안 제한 방식에는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었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뭐라고 한다? 우리가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행정행위에서 부담을 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도시정비법이라든가 다른 경기도 조례라든가 수원시 조례에 있지도 않는 사항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물론 주민들 간에 합의가 있으면 더 좋겠고 3분의 2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3분의 1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고 그 3분의 1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악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설령 약간의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추진하는 게 맞다. 이게 정책의 방향이잖아요. 이 정책의 방향에 전혀 불필요한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방금 얘기했지만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죠. 여기는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동시에 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월드컵 1구의 경우는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신탁업자, 그래서 신탁업자로 신탁 방식에 의한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여기서 보면 구역 지정을 함과 동시에 되어 있죠. 그다음에 지정 개발자로, 즉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후보지 30군데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은 신탁 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구역 지정으로 본다 하는 것이 이미 수원시에서요. 그것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 정비 사업은 조합 방식의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죠? 조합 설립이 있죠. 그런데 이 신탁 방식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설립이 없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통 10년씩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을 단축시킨단 말이에요. 최소 2년. 길게는 10년, 15년 가는 거죠. 주민들의 갈등이요.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설립 이 구간이 빠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바로 정비사업 계획 인가를 받고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탁 방식이 아주 빠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월드컵 1구역이에요. 뭐냐면 이건 구역계를 얘기하죠. 여기가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있단 말이죠. 경기장이요. 여기서 이렇게 네모박 직사각형이죠. 이게 구역계가 아주 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면 더블 역세권이요. 신분당선, 여기가 이제 신분당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동선이죠. 인덕원하고 동탄, 인덕원. 그래서 여기는 승강장이죠. 이 승강장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요 이 300m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역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여기가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월드컵 1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요. 지금 더블 역세권이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승강장 중심으로부터, 알겠죠? 얼마다? 여기서는 300m인데요. 수원역하고 시청역은요, 그것은 500m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금 승강장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반경으로 딱 돌렸을 때요. 얼마 안에 들어와야 된다? 2분의 1 이상이 들어와야 되죠. 여기는 2분의 1 이상이 들어오죠.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역이니까요. 월드컵 1구역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업은 역세권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더 보는 게 낫겠죠. 여기를 보시면 수원 월드컵 1구역 역세권 개발이죠. 여기 보면 여기가요 신분당선 승강장이란 말이에요. 이 중심으로부터 동그라미를 딱 그려요. 동그라미. 이걸 반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300m 안에 들어오면 얼마가요? 전체가 2분의 1이. 2분의 1, 즉 구역계죠. 이 구역계의 2분의 1이 300m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뭐 5분의 4 정도가 300m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시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월드컵 1구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느냐? 이것은 고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 고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뭐냐? 용역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제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될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2종 주거지역에도 불구하고요, 7층 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7층 이하로 되어 있어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이제 스카이라인을 이제 좀 높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도 제한은 해제가 되면 최대 39층까지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아주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서요. 여기면 서장대라고 하는데요. 이 서장대에서 월드컵 경기장 지붕 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원시에서는 있는 것은 월드컵 경기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요. 기정이죠. 과거에 확정되어 있는 고도 제한은 월드컵 조망 대상이 월드컵 경기장이 보여야 돼. 서장대에서. 월드컵 경기장 끝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재정비를 하죠. 이때는 뭐냐? 시가지 정경입니다. 시가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장대에서 월드컵 경기장은 안 보여도 되는데 시내가 보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스카이라인을 높여주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지금까지는 5층짜리밖에 건물을 못 지었는데 이제는 39층까지 짓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수원시의 견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요. 스카이라인이 쭉 한 줄로 지금 직선으로 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 스카이라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39층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딱 그어버렸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5층 이상 못 짓게. 그런데 지금은요,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된다 하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유연한 스카이라인이 여기서 형성된다. 그래서 고도 제한을 해제하기 전에는 일률적이고 직선적인 스카이라인이었는데 이때는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정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고도 제한이 해제가 돼서 39층까지. 그렇다 한다면 수원 월드컵 1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해가지고 몇 세대냐? 약 2,000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수원시 여러분 이걸 지금 내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있잖아요. 최근에 수원시 정비사업 계획인데요. 예전에 이것은 2006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수원시에서 정비구역을 21군데를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요, 10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때까지 완전히 조합이 해산돼서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딱 여기 파란색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화서동에.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해제된 구역들이 있어요. 해제된 구역이 몇 군데냐? 21군데 중에서 9군데가 중간에 해제가 됐어요. 노란색 있죠? 이게 다 해제가 된 곳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실제 여기에서 입주가 이루어진 곳은 4군데 정도고,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2006년이니까 지금 거의 뭐 한 18년, 19년 됐잖아요. 이런 동안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은 한 군데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여기 입주한 것도 있죠. 이것도 이제 완료가 되겠지만 이건 최대해가지고 5곳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는요. 이만큼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이번에 수원시에서는요 공모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절차를 관소화시키고요 속도를 내게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돼서 한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표로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수원시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민 간에 다투고 갈등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 잡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5년 안으로 단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투자자도 몰려오고 투자자가 많이 몰려옴으로써 우리의 재산적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주민 입안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 입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조건인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것을 주민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수원시에 요청을 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지금 설명은 월드컵 1구역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수원시에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30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투자자들 중에서 수원시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연락을 주시면 어떤 방향에 어느 곳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